자, 그러면 오늘 수특 현대식 3강, 그 다음에 4강, 그 다음에 5강에 가작품 개관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4작품하고 5번째 작품 개관, 그리고 내일은 지금 속도 좀 내가지고 6개 작품을 하고 싶은데 일단 뭐 수업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우리 그 3강 89페이지에 3번 보기 문제 펴주십시오. 자, 일단은 여기 지금 보기 내용에 따르면은 가작품의 김기림의 연륜이라는 작품 나오고 나작품의 박재삼 시인의 정릉에서라는 작품 나오는데, 일단 우리 연륜자이라고 하면은 너희들 머릿속에 뭐 여러 해 동안 살면서 그러니까 연륜이 느껴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치? 우리가 여러 해를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그치? 쌓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인생의 어떤 경험치들이, 그치? 쌓여가지고 성숙에 이른, 그치? 이런 상태를 우리가 연륜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치? 그래서 연륜이 있다는 거 우리가 흔히 약간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지금 뭐 한다고? 성찰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지금 긍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지금 얘기하는. 그래서 연륜, 성찰해서 그지 긍정인가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 작품에서는 이 연륜이 결국 지난 삶이잖아. 이 지난 삶을 뭐해서 성찰을 해서 돌이켜보니까 지나온 한 30 몇 년간의 이제 이 나의 삶이 약간 좀 부질없었다. 의미가 없었다. 라고, 그치? 자, 인식을 하면서 뭐를? 새로운 삶으로의 어떤 다짐을 보여줘. 그러니까 되게 좀 독특해. 그치? 그래서 보통 이제 연륜과 같은 워딩을 좀 쓰면은 과거를 긍정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지금 여기서는 결국 부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의미가 좀 들어가 있고, 특히 그래서 화자는 이러한 자신의 인식과 정서 드러내기 위해서 자연물, 그 다음에 감각 이미지, 상징적 시어들을 쓰고 있는데, 다만 지향하는 삶의 태도, 세계를 드러내는 방식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어쨌든 나 작품의 정릉살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나 작품 읽기 전에 내가 제목 관련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작품에 내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직유법 되게 많이 있어요. 직유. 비유지, 그치? 써서 자신의 지나온 삶이라든지, 그치? 또는 앞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 그치? 그래서 지난 삶이라든지. 그런 이상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치? 자연물에 비유를 해서 보여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청유형 어미를 통해서 화자 자신의 다짐을 드러내는, 그치? 그래서 우리 그 시에서 청유형 어미 나오면은 크게 두 가지지. 그러니까 뭐 촉구를 하는, 그치? 함께 하자는 의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유의 의미도 있지만은 화자 단독일 때는 이건 의지 다짐, 그치? 자, 이렇게 좀 다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치? 살리라와 같은 어쨌든 의지의 어떤 어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어쨌든 이 작품 되게 독특한 작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연륜이 평가원에도 기출된 적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쌤이 이게 그 수능은 아니고 육구제 평가원에 쌤이 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수특 다시 우리가 뭐 좀 돌아보기 할 때 내가 언급을 또 할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작품 연륜이야. 그래서 되게 좀 중요한 작품으로 좀 생각하거든. 자, 어쨌든 내신할 때도 당연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죠? 자, 그러면 1형부터 한번 가볼게요. 87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무너지는 하강 이미지.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내가 수업 영상을 봤거든. 내 반대로 얘기했더라고. 내가 노란색이 형식이고 빨간색이 내용이야. 내가 지난주는 반대로 얘기를 해버렸어. 알겠지? 나랑 좀 맞춰갑시다. 그래서 노란색이 형식, 빨간색이 내용이다. 어쨌든 꽃 이파리처럼이니까 이처럼 역시 또 직유법인데, 우리가 흔히 우리 오늘 뭐 이육사의 꽃이라는 작품도 하겠지만은 꽃은 되게 뭐 아름답고 뭐 이상이고 그지 강인한 생명력 기는 것으로 형상화되지만, 이 작품에서는 앞에 지금 수식어가 무너지는 꽃 이파리니까, 그치? 떨어져서 소멸돼서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무쓸모한 거야, 이제는. 무가치한 거라고. 의미가 없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휘날려 봐봐 어떻게 발 아래 깔린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보니까 꽃 이파리처럼 발 아래 깔려버린 30 남은 회의 주체는 누구? 당연히 화자 자신이겠지. 그치? 자기의 지나온 삶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맞니? 그래서 무너지는 하강, 발 아래 깔린다는 것 자체도 그렇지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자, 이 삶을 자신의 지금 30 몇 해라는 것으로 그렇지? 자, 30 몇 해. 30 몇 살인 것 같아. 화자 자신이겠지? 라고 좀 표현을 한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자, 자신의 어떤 이 30 몇 해, 이 지난 삶이 떨어진 꽃잎과 같더라. 그죠? 그럼 떨어진 꽃잎은 다시 아무데도 뭐 아무 곳에 쓸 데가 없더라. 맞지? 그럼 무가치하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봐봐. 자 구름같이 피려던 뜻. 요때 뜻은 결국 뭐겠어? 요때 뜻은 자신이 품었던 이상, 꿈, 희망 아니겠어? 그래서 이번에 요 구름은 뭐지? 자 뜻과 같은 자신의 어떤 희망, 꿈을 이렇게 지금 이제 자 직유하는데 근데 봐봐 수로 날로 굳어간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꿈은 이 이상은 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30 몇 해 동안 그냥 가지고만 있었지 이걸 피우지 못했다는 거야. 맞니? 자 그러면서 자 봐봐 한금 두금 이렇게 지금 자 이거는 마치 나무가 나이를 먹어가면 뭐가 생기듯이 나이테가 생기듯이 그치?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긴다라고 좀 표현을 했다고 그치? 그래서 마치 나무의 나이테 감기는 것처럼 나는 뭐만 먹었다. 이때 연륜은 그러니까 뭐만 먹었다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나이만 먹었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어서 오세요. 87페이지 나이만 먹었다. 그치? 자 그런데 앞에 보세요. 자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또는 곱게 나이를 먹어왔다는데 이 곱다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시어란 말입니다. 다만 우린 지금 여기서 이 연륜 나이만 그저 먹어온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곱다랗게라는 표현은 거짓된 진술. 이걸 우리는 표현법 뭐라고? 그렇지. 반어법 나와야지. 맞지? 자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처럼 그지 이렇게 쓸모없는 연륜들만 사여가 들어갑니다. 87페이지 주영아 이거 폰으로 빨리 찍어. 아니 영상 봐도 되는데 찍고 가. 자 사면 자서 밑에 갈매기처럼 꼬리를 떨면 사높인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자 그래서 그럼 섬 다시 네모 쳐주시고 뒤에 수로 한번 봐라. 가자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청유형 어미입니다. 시에서 청유형 어미는 어쨌든 뭐 추구지향을 드러낸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아니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섬이란 공간은 적어도 화자가 지금 뭐하는 추구하는 세계, 그치? 이상 세계로 봐야 될 것이며 그 밑에 위에 갈매기처럼 해듯이 자 이 지규 자 갈매기는 자유롭게 지금 어디로 섬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겠지, 그치? 그래서 이번 갈매기는 긍정적인 어떤 이 지구의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치? 자유롭게 그치? 이 섬으로 언제든 이상을 그치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뭐 꼬리를 떨며라는 것은 지금 뭐 움직임의 동적 이미지일 것이고, 그죠? 자 어쨌든 사높인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해서 그치? 자신의 지금 뭐야 각오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 섬을 또 이상세계로 봤다면은 지금 화자가 현재 있는 것은 섬의 반대항일 것 아니야, 그치? 그러면 육지를 가리키는 걸 보고 밑에 아니나 다를까 밑에 육지 나올 겁니다. 좀 더 설명해 줄게. 어쨌든 자 빛이 빛 뭐 이런 색채를 활용을 하군요. 자 빛이 빛 하늘. 그러니까 빛이 빛 하늘이가 되게 막 맑고 깨끗한 그런 느낌일 것이고, 자 그 아래 피는 자 봐봐요. 꽃은
아까 떨어진 꽃 이파리하고는 다른 꽃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꽃 지금 어디에? 이 아름다운 하늘 밑에 피고 있는, 즉 섬에 있는 이 꽃이에요. 그 화자가 추구하는 꿈, 이상 중 하나일 것이고, 그치? 자, 맑기도 하리라 라고 긍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섬에 있는 이상, 그치? 꿈들은 좋을 것이고. 무너질 적에는, 그치? 눈빛도 파도에 적시우리라고 해서,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이상을 또 이루지 못한다면 또 파도 같은 것들 칠 거니까, 그치? 눈빛 파도는 아마 맥락상 이게 뭐 맑은 파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시우리라고 해서, 그치? 자, 섬에는 이처럼 지금 뭐야? 자, 밑에 내가 육지 나오니까 미리 얘기해 볼게. 육지에는 없는 이상적인 가치들이 존재하더란.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치 내가 뭐 추구하기 위해 그치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섬으로 가고 싶다. 그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초라한 경력 세모치고 두 글자 뭐라고? 그렇지. 연륜. 맞지? 내 지나온 그지 의미 없었던 그 30몇 년간의 그저 경력들, 그지? 연륜들은 어디에다 갖다 버려? 육지에다 갖다 버리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섬하고 육지는 무슨 공간입니까? 대비 대조되는 공간이라고 봐야지. 그지? 철저하게 육지는 현실 세계면서 화자가 뭐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지? 화자가 지금 지난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공간이겠죠? 아니 거기에 막은 다음에 그치 주름 잡히는 거는 연륜 그치 초란경력 연륜은 다 끊어버리고 그치 그래서 그런 지난 현실 세계에서의 연륜들 그치 무가치한 지난 성들은 그치 단절해버리고 버리고서 그치 이런 뜻이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항상 이게 우리가 뭐 모의고사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이거 읽을 때 지금 뭐 수로 위주로 많이 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어의 의미를 분석한다고 하면은 수식어 그리고 서술어 앞뒤로 이렇게 붙어있는 구절에 이 지금 시어 자체의 의미는 얘는 지금 우리가 시에서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A라는 의미가 사전적 A라는 의미도 있고 그치? B일 수도 있고 완전히 뭐 알파일 수도 있고 베타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그러니까 수식어나 서술어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뒤 붙어있는 구절들을 잘 확인해 주셔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자 끊어버리고 자 밑에 마지막 해 나도 또한 그치? 자 나라는 이제 화자가 여기서 등장했네. 이게 가장 기본 되는 건데 간혹 이게 너희들 우리 그 고1, 2 때 문학 내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수특 만약에 뭐 문학 2번 고1 내신 시험범위 들어간다잖아. 예를 들어서 현대시 1강부터 7강까지 들어갑니다면 최소 몇 개? 14개야 작품만. 그치? 그러면은 인덱스가 우리가 많이 봐봤자 뭐 가부터 그치? 뭐 마 정도 뭐 5개 정도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내신을 고1, 2 내신 때는 이거 14개짜리니까 뭐 10개짜리도 나와요. 보기가. 그래서 정신없거든. 확인 잘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뭐 화자가 있냐 없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작품이 워낙 많다 보면은 그치 문제 풀 때 헷갈릴 수 있다고.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돼, 알겠지? 어쨌든 자 나도 또한 자 위에 주름 잡힌 나이테 같은 거야. 그래서 나도 또한 불꽃처럼 밑에 불꽃 같은 거 이제 지규 긍정의 그치 지우겠지. 그래서 위에 있는 제 갈매기, 그치 불꽃 이런 것들은 긍정의 지규. 그지? 자, 어쨌든, 불꽃처럼 열렬히 살겠다라는 것이, 이번에는 이제 뭐야? 자유로운 삶, 그지? 물론이고, 그 이전과는 다른 지금 열정의 삶, 그지? 이전과는 다른, 그지? 열정의 삶을 살겠다는, 리가 또 우리가 뭐, 개수로 치환될 수 있는 의지, 그지? 선어만음이 아닙니까? 문학에서는. 자, 로 끝이 났다. 됩니까? 그래서 가작품 이렇게 마무리. 오케이? 자, 그리고 나 작품 이제 정릉 살면서 이 작품도 지금 뭐야? 자신의 삶을 또 성찰한다라고 좀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것도 제목부터 설명 간단하게 하고 내가 자, 특징들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정릉 살면서니까 이 정릉이란 공간적 개념이겠네. 그치? 그래서 자, 나 작품 보기 읽었으니까 바로 그냥 제목 설명할게. 자, 공간이고 화자 현재 살고 있는 그치? 자, 삶의 터전인데 근데 이곳이 이 작품에서는 자연으로 설정이 좀 되어 있어요. 또는 자, 자연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지금 여기 그럼 이제 이 정릉이라는 공간에 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치 자신의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는데 가작품은 자신의 삶을 약간 부정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이었다면 이 작품에서는 이 자연물들이 화자에게 너 지난 삶 그래 좀 부질없었지? 앞으로 다가오는 삶을 좀 열심히 살아. 그리고 너 마음에 안 좋은 거 많았지? 내가 깨끗하게 씻겨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 마치 이제 자연물이 화자에게 뭐 위로 격려를 해주듯이 약간 말을 하듯 이렇게 진술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물은 지금 여기서는 의인법이 사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화자가 자연물과 함께 살면서 자연물에게 위로를, 격려를 받으니까 그래 맞아 나 열심히 살아야겠어 라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요거 정릉 살면서라는 정릉 공간적 개념이었고 자 몇 가지 좀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자 요 작품 지금 아까 내가 말을 건네는 방식 그지? 이 활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작품 보면은 뇌혈관이라든지 살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애간장 먹는다 그 간장 요 이제 장기 중에 하나가 콩팥 같은 거 있잖아요 그지? 자 요런 지금 신체적인 어떤 이 치어들이 사용이 된다고. 근데 이 지금 신체 부위들이 지금 언급된 게 이 지금 자연물이 하는 위로 격려가 그냥 화자한테 단순하게 말을 건네는 게 아니고 바람이 어떤 말을 하니까 내 뇌혈관에 와가지고 바뀌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햇살이 그지 내 살갗을 이렇게 지금 뭐 한다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 간장에 지금 녹아있던 슬픈 마음들을 물이 막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씻겨준다라고 표현하거든. 즉 이 위로와 격려가 자연이 주는 위로 격려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구체적이면서 그치? 화자의 지금 몸속 깊이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느낌을 형상화시킨다. 요거 이해되나?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만 해도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지금 이제 화자가 몸으로 그치? 느낄 수 있게끔 그치?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요런 시어들도 등장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위에 가작품도 마찬가지인데, 30 몇 회 나오지만 여기는 대놓고 36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또 수치 같은 거 활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 두 작품 모두. 자, 그러면은 나작품 1부를 한번 가볼까? 자, 1원부터 가볼게. 자, 솔잎 사이사이 아주 빗질이 잘 된 바람덩을 빼이. 자, 그럼 이 바람은 우리 자연물 1번 하겠습니다. 알겠지? 내가 인덱스 3개 매길 거거든. 1번부터 3번까지. 자, 아주 빗질이 잘 된 바람이. 바람 봐봐. 내 뇌혈관에 새로 닿아와서는. 그러니까 바람이 그저 어떤 말을 한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내 뇌혈관에 닿아왔다라는 것은 이런 자연의 이런 생명력이 또는 자연으로부터 얻은 인식이 겉핥기식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지? 몸속 깊이 전달됐다. 요거 지금 얘기하고 싶어. 알겠지? 그리고 자 바람이 와서는 하고 그동안 허술했던 목숨의 운영을 잘해보라. 고 누구한테? 화자인 나에게 그치? 일러주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은, 자, 바람이 그치, 마치 누구한테, 화자한테 말을 하듯이, 그치? 그럼 봐봐. 그동안 허술했던 이라는 것은 그동안은 결국 무슨 시제를, 과거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 맞지? 지난 날, 약간 좀 허술했던, 그치? 좀 제대로, 자, 진행되지 못했던, 그런 삶을, 그치? 목숨이니까 삶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런 삶을 이제는 운명을 한번 잘 해보아라. 라고, 그죠?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래. 조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맞니? 여기서는 이제 위로해주고 있는 거야. 그동안 힘들었지만, 그치? 이제는 열심히 살면 될 거야. 이해되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의인법이 그치? 사용이 되었다. 맞죠? 자, 그래서 1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번에는 자, 살 끝에는 그치? 자, 아까는 우리 뇌혈관 나왔다면 이번 2연에는 살 끝이 나와요. 이 살 끝에는 온통 금사라기 햇빛자 인덱스 2번 자, 해문합시다. 그리고 금사라기는 요거는 또 색채하면서 이게 은유법이기도 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 금사라기가 약간 차라리 금색빛을 띠는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좀 뭐야 밝은, 그치? 뭐 따스한 느낌의 햇살이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 주어는 누구? 햇빛이야, 맞지? 자, 이 햇빛이 내 잘못 살아온 36해, 그치? 그래서 아마 지금 36살, 그치? 또는 37살 정도 된 것 같은데, 화자가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지금 반성이지, 그치? 대놓고 잘못 살아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앞에 수식어가. 맞지? 네. 그리고 다시 형식적으로는, 자, 구체적 수치를, 그치? 활용을 해서, 진솔한 자기 고백적인 어떤 태도도, 그치? 그냥 뭐 드러내고 있다. 뭐 이것까지는 물어보지 않고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해서, 그치? 화자 현재 지금 뭐 나이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햇빛이 이제 뭐 한다고? 내 그 지난 잘못 살아온 36해, 그 과거의 삶을, 그치? 뭐 한다고? 봐봐. 주어가 햇빛이야? 덮어서 스타듬어 주고 있다는 거야. 그치? 뭐, 그래. 나를. 맞니? 그러니까 덮어서 쓰다듬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 해주고 있다고? 과거에 지금 이제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렇지? 역시 또 뭐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 위로해주고 그렇지? 달래주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자, 위로 달래주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내가 내신이니까 뭐 쓰다듬다라는 게 약간 지금 이제 사람의 약간 손길로 지금 형상화 된 거잖아. 맞지? 햇살은 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도 의인법 지금 사용이 된 것이고, 그리고 요 따스한 손길 같은 경우에, 사람의 손길 같은 경우에 그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지나온 삶을 그제 반성하고 힘들어할 때 옆에서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 존재로 우리가 가족을 먼저 꼽을 겁니다. 가족 중에서도 뭐 삼촌, 이모, 고모, 아빠보다는 누구 엄마가 많이 떠요. 그래서 모성적 이미지라고도 하긴 하던데 이거는 엑스큐즈 할게 학교에서 수업하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따스한 손길로 형상화만 기억하셔도 될 거예요. 넓은 개념으로. 알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나의 그 잘못 살아온 과거를 이렇게 달래주고 있단 말이에요. 햇빛이. 그지? 그래서 햇빛은 다시 과거의 상처와 잘못을 그치? 보듬어줘. 위로부터 그치? 그래 지난 삶이 잘못되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뭐야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라고 그치? 이렇게 또 푸시 격려를 해주니까 그치? 또 힘이 날 것 아닙니까? 되니요고 그리고 그게 지금 그냥 단순하게 쓰다듬어 주는 게 아니고 내 살 끝에는 또 온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모든 살을 그치 따스한 햇빛이 그치 감싸고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온몸으로 위로받고 있는 거야. 이해되나? 그리고 그뿐인가는 플러스 병렬이잖아. 끝나지 않았다고 3번 인덱스. 자, 시름으로 고인 내 간장. 아까 간장. 또 신체 부위지, 그치? 그런데 이 간장에는 지금 뭐가? 시름이 가득 차 있대. 그치?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내 마음에는 시름, 한, 고통, 슬픔이, 그치?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지금 뭐 졌다고? 웅덩이졌다라고 해. 그럼 요것도 우리가 봐봐. 자, 시름과 같은 이런 정서는, 자, 동근아,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면 우리 문화에서 뭐라고? 추상적이라고, 그치? 관념적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웅덩이 졌다는 것은 마치 뭐야? 보이는 것 같은 감각적인 것으로 표현했잖아? 그래서, 자, 이런 시름과 같은 추상관념을 웅덩이와 같은 뭐로 표현했다고? 구체, 감각적인 것으로 표현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어쨌든 내 마음속에 지금 뭐야? 자, 화자에 지금 내면에 이제 한 고통, 슬픔, 그치? 이런 것들이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황인 거야. 맞아? 자, 이것도 당연히 뭐야? 지난 삶에 대한 어떤 회한들이겠지, 그치? 자, 근데 그 세월의 역시 동생 실개천, 자, 실개천은 실 모양의 실처럼 가느다란 개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개울물, 그치?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개천 역시 또 자연물이 뭐 해주고 있다고 봐? 내 마음속 그 웅덩이, 그치? 되게 뭐야? 나쁜 걸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또 뭐야? 깨끗하게, 맑고 깨끗하게 씻어 내려주고 있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내면에 정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해되나? 그래서 저 실개천이 그지 내 마음에 또 이제 뭐야? 그래, 안 좋은 감정적 찌꺼기들을 다 이렇게 보내주니까 마음이 또 깨끗해지면서 그치? 새로운 걸 담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었다. 맞아? 슬픔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슬픔이나 한 고통 따위들을 그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극복해줄 수 있는. 그치? 힘을 얻었다. 이해되나? 자, 요것도 하자. 그러면은, 여기 추상적 개념의 구체라고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이, 실험을 이제 시각화했다라고도 선택지 나올 수 있다. 이것도 내가 놓쳤네. 필기해주세요. 자, 되나? 그럼 어쨌든 자, 그럼 1, 2, 3번을 통해서 뭐 했다고 지금 위로 격려 받았지? 근데 아까 우리 보기에 따르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화자는 뭐까지? 화자는 이제 정령 살면서 여러분들 위로를 받았고, 플러스 화자는 이제 결과로 뭐 한다고? 의지적으로 살아야지. 그치? 예, 라는 다짐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보기를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뭐야? 해석의 어떤 내지는 우리가 이 작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들이 선택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게 타당한지 아는지에 대한 지금 뭐 방향을 준다고. 그래서 다음 면 보면 친구여. 이때요 친구여는 뭐 특정 누군가를 가리킨다라기보다는 불특정 누군가를 좀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표현인 것 같아. 그래서 친구여 해서 이것도 그러면은 일단 뭐 도노법 플러스, 그지? 그다음에 청자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말을 건네는 방식, 그지? 여가 혹격조사니까. 자, 저는 친구여. 근데 자, 밑에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자, 이 눈물나게 넘치는 자산. 자, 요게 지금 사실 이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 식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화자가 사실은 지금 여기 정릉이라고 하면 좀 서울에 있는 건데 이게 그렇게 막 뭐 잘 사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좀 화자는 현재 자 봐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되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박재삼 시인 작품 중에 뭐 저기 뭐야 추억에서라든지 그다음에 흥부 부부상 이런 작품들 보면은 되게 가난한 삶에 대한 형상화가 잘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물질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자, 지금 눈물나게 넘치는 자산, 그럼 경제적으로 좀 풍족한 것 아닙니까? 즉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지금 뭐하다고? 풍요롭다고. 맞니? 자, 그래서 내가 항상 또 우리가 또 문학할 때는 물질, 그치? 또 정신, 그치? 이양대리. 즉, 여기서는 내 비록, 그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어디에서 받는? 자연으로부터 받는 위로라든지, 그치? 또는 자연에서 그치 우리가 느끼는 넘치는 이런 생명력들, 그치? 이런 것만큼은 지금 뭐하다고 가득가득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야. 맞니? 그래서 요걸 우리가 한 글자로 한 이제 이 구절로 표현 가난 속에 풍요로움 요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난하면서 풍요로울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A와 뭐의 관계야? 나 대 E의 관계란 말이야. 맞지? 철저하게 내신적 개념이겠지. 내가 이거 모의고사 수업에서 따로 안 했을 그 얘기를.
A와 나대의 관계 뭐라고? 역설. 그지? 응. 즉 물질적으로 힘들어도 이 정릉 살면서 그지? 나는 정신적으로는 뭐해? 풍요롭. 그지? 아주 그지? 많은 것을 배웠, 많은 걸 가졌다 이런 뜻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역설적 인식을 통해서 그지? 결국 요거 얘기하고 싶어. 이해되지? 그리고 앞에 눈물락, 이거 편법이니까 넘치는 자산. 그리고 눈물락에는 이제 깊은 벅찬 감동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위에 내가 다시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다라는 것.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한다고? 물질과 정신이 있으면 당연히 물질만을 추구하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정신적인 부분들을 나는 적어도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위로 위안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지. 물질보다, 정신보다는, 내면적 가치보다는 물질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미를 모를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정릉 살면서 이런 것들을 뭐 했다고? 깨달았고, 그치?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봐봐. 나는 모른다.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뭐야? 알고 있거든. 맞지? 화살은 어떤 사람이냐? 물질과 정신에서 뭘 더 중시하는 사람이야? 정신 중시하는 사람이겠지. 아니, 그래서 나는 혼자 앞에서 곱게 가지리로다 라고 해서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리가 나오면은 뭐야? 개수로 치환해서 그렇지. 문학에서는 시에서는 의지로 해석하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 그렇지. 자, 나는 정신적으로는 풍요롭다 또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그치? 삶에 대한 의지, 다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리고 내가 수족 푸는 거 다시 알려줄게. 내가 지난주에도 한번 풀어와 주시면 좋다고 했었어. 그치? 그럼 어떻게 푸냐면은 문제를 본인 먼저 풀더라도 채점은 하지 마. 채점하지 말고 일단 본인의 어떤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풀어보고 자 채점하지 말고 수업 들은 이후에 한 번 더 풀어보는 거야. 아 그럼 내가 읽었던 이제 공부했던 그 내용이 그치 내가 맞았네 어느 정도 타당했네 라고 판단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다시 풀었을 때 그거는 내가 처음에 풀었던 거랑 그치 인식이 같네 그치 그러면 넘어가되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2번 문제 풀 때 아 내가 처음에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거랑 좀 다른 어떤 지금 해설이 되어 있더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교정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한번 바로 잡아보세요. 알겠지? 그래서 본인이 먼저 모의고사식으로 풀고 이 수업 듣고 내신식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정답 확인하고 모르는 거 체크하고 알겠지? 이렇게 했을 때 효율이 좀 좋을 것 같아. 그냥 풀어와서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 또는 듣고 풀고 끝내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고 와서 듣고 다시 풀어보고 점검 피드백하고 이렇게 좀 씁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4강 넘어갈 건데 4강 지금 가작품을 읽지는 않을 거고 개관만 하고 잠깐만 쉬겠습니다. 알겠죠? 자, 4강 92페이지 3번 문제. 일단 우리 가작품은 우리 264의 꽃이라는 작품으로 아마 여러분 뭐 지난 1, 2학년 때 내신 공부하실 때요. 문학 작품 264 작품은 뭐 하나쯤은 공부하지 않았을까? 가장 대표는 뭐 절정이라든지 뭐 광야, 그렇지? 이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나목 이런 작품도 있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3번 문제 보기 한번 활용을 해보니까 가와 나 작품은 암담한 현실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적인 미래의 염원을 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 92페이지 3번 문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암담한 현실 상황이 그치? 그래서 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희망적 미래에 대한 염원. 그래서 특히 가작품 우리 264 나오는 순간 바로 일제강점기겠지. 자,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치 광복을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염원, 의지가 드러난다는 말이야. 그래서 특히나 여기 지금 아까 첫 번째 줄에 희망적 미래에 대한 염원이란 요 워딩은 264시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뭐 그 광야라는 작품 이런 거 한번 읽어보면은 독립에 대해서 되게 확신에 찬 그치?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264시의 어떤 이제 미래는 되게 확실히 오는 강의적인 필연적인 어떤 미래로 지금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단호하게 그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패턴도 좀 있고 나 작품 내가 읽기 전에 한번 볼게. 알겠지? 그래서 다시 가 작품 한번 이제 이 작품 오른쪽에 여백에다가 작품 관련된 정보를 좀 적어드리면
자, 일단은 우리 일단 우리 그 꽃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꽃은 지금 이제 자, 이 혹독한 지금 여기 뭐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그죠? 자, 결국 뭐야? 피어나는 그지? 강인한 90페이지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설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작품에서 꽃은 정말 물리적인 꽃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 그지? 뭐 의지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작품에서의 꽃들은 우리가 뭐 형이상학적이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형이상학이란 형체가 없고 이제 관념적 의미를 지녔다. 뭐 이런 표시거든. 자, 그래서 추위 속에서도 즉 혹독한 상황에서도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야말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소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을 또 보면은 전체 사면인데, 자. 이 사면이 모두 몇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4개 행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치? 자, 그런데 이 4개 행의 패턴이 기승전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연의 패턴이 비슷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시행 규칙 좀 배열됐다고 하는데, 자, 우리 기는 간단히 좀 적어줄게. 시상의 시작, 시상의 시의 내용이다. 자, 시상의라는 말이 깔려있다. 기는 시상의 시작, 제기라고 하고, 승은 심화를 얘기해. 그 다음에 전은 당연히 뭐 액티네이션 전환이겠지? 그치? 결은 이제 마무리인데, 자, 봐봐. 내가 이런 한사를 보여줄게. 동방, 우리나라는요, 하늘도 다 끝이 났습니다. 그죠? 하늘이 끝났다는 나라가 망했다. 그리고 플러스 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아주 삭막하고, 그죠? 생명력 없는 그런 현실이 돼버렸다고. 심화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는 뭐는 펴? 꽃은 핀다. 그러니까 뭐야? 전환이라고. 그지? 그리고 이 내 목숨을 꿈꾸며, 그지? 나는 내 목숨을 꿈꾸며라는 건 내 목숨을 바쳐. 그지? 자, 쉼 없는 나려는 뭐야?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지? 진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지로 마무리. 그래서 시상의 시작, 제기, 심화, 승, 그 다음에 전환, 마무리, 결해서 이 모든 연이, 그치? 4개 행으로 이루어져 규칙적 배열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승전결의 어떤 구성을 또 취하고 있다. 이런 거. 이거 사실 모의고사 내 수능 절대 안 물어보거든. 내가 내신 때문에라도 이렇게 얘기를 좀 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가지 또 소개를 하자면은, 자, 대립적인 시각. 또 육사시를 또 보면은 그치 항상 이게 어떤 대립구도가 이제 대결구도가 형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꽃이라는 작품에서도 보면은 되게 좀 차갑고 혹독하고 그지 생명력 없는 저기 이제 내가 하늘도 끝나고 그치 이거 그냥 X로 칠게. 그다음에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그다음에 아주 추운 북쪽 툰드라 밑에 어이풀이 되어 있을 겁니다. 되게 추운 동네고 그다음에 또 눈으로 상징되는 것이 겨울이라는 거지. 요거하고 벌세스 대놓고 우리 또 1연에 그지 바로 꽃 나와요. 2연에 꽃 맹알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제비 때 나오는데 동현아 제비는 어느 계절에 다시 날아오노? 제비는 겨울에 떠났다가 언제 돌아와? 겨울 다음에 봄에 옵니다. 그래서 요 제비 때가 요 눈 그치과 같은 겨울의 또 이미지를 겨울의 이미지가 또 대비되는 봄의 이미지로 해석이 되나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3연에는 꽃이 가득한 성에서 광복을 이룬 조국을 상징하는 꽃성이라는 또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혹독하고 이제 암담한 이 상황을 이런 제 표현들로 드러냈다면은 긍정이었던 의지,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는 시어들 이렇게 또 배치를 해서 대립적 상징적인 어떤 구도를 또 취합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 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뭐 이어 그치? 또 뭐뭐 하노라와 같은 영탄형 정결 모든 이제 이 연이
영탄형, 즉 영탄이나 감탄사 또는 감탄형 어미를 활용하는 거잖아, 그치? 영탄형 종결을 통해서 의지 드러냅니다. 그치? 예,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다음 중요한 거 하나 빠지겠네. 어쨌든 금방 우리 대립 상징격제에서 얘기했듯이 계절, 그 다음에 자연 현상을 활용을 해서, 그치? 시상을 전개한다. 라는 점, 그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가작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잠깐만 숨 좀 돌립시다. 자, 그러면 이육사의 꽃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동방 메모 쳐주시고 우리나라는 뭐야? 다음에 자, 아까 얘기했듯이 하늘도 다 끝났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 라는 것 정말 절망적인 극한의 상황. 요거를 시대 현실과 연결시킨다면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그때에도 자, 오히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또 육사시 읽어보면 이런 부사어들 활용이 좀 잘 되어 있거든. 그래서 부사어 이 오히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전환의 어떤 기능을 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 자, 꽃 다시 아까 내가 옆에 길게 적었으니까 자, 추위 속에서도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치? 자, 지켜나가는 강인한 생명력, 그치? 극복 의지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빨갛게, 또 이제 빨갛게라는 것이 또 색채오면서도 이것을 의미적으로 하면 뭐야? 더 열정, 그치? 의지, 하고 연결해야 되겠지? 피지 않는가? 그럼 폈다, 안 폈다? 폈다, 안 폈다? 폈다. 그치? 서리법, 의문의 형식, 그치?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치? 꽃은 그렇게 빨갛게, 그치? 열정적으로 피지 않았던가? 폈다. 그래서 내 목숨을 꿈꾸며, 자, 내 목숨을 꿈꿨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내 목숨을 바쳐라고 읽는다면, 그치? 독립을 위해, 그치? 목숨을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내 목숨을 자, 바쳐, 그치? 쉼없는 날 이어, 쉼없는 날은 그치? 끊임없이, 그치? 계속해서 뭐 했다? 자, 저항을 했다라는 걸, 또, 영탄적인 어조, 그치? 감탄형 어미를 활용해서, 자, 그 의지를 또 강조하고 있다. 그치? 계속해서 나는 뭐야? 그날을 위해, 그치? 뭐 해왔다고? 노력해왔다. 맞서왔다. 요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요 일연이, 그치? 자, 요 기승전결의, 그치? 전형적인 구조요. 이연도 마찬가지야. 북쪽 튼더라도 이거 세워줍시다. 자, 혹독한, 자, 저 추운 공간이에요. 자, 그래서 새벽 한번 꺽쇠 쳐볼래? 자, 이 새벽은, 쌤이 이제 뭐 네모박스 치면 내가 공간이고, 이 꺽쇠는 내가 시간적 개념을 쓸 때 새벽은, 자, 우리가 지금 겨울 한번 생각해봐. 뭐 6시, 5시 반 동트기 전에, 그치? 온도 가장 낮을 거예요. 춥습니다.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자, 우리 한 30분, 1시간만 지나면 이 랩은 뭐야? 동이 튼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아무리 춥고, 그저 힘들어도 새벽에서 곧 뭐야?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온다면 결국 이제 아침이 오기 전이란 말이야. 직전이란 말이야. 맞니? 여기서 말하는 아침이나 밝음과 그지 따스함의 어떤 이미지라고 봤을 때, 그래, 이 새벽에도 그죠?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 새벽 속에, 그지? 이 새벽 시간에 눈속 깊이 꽃 맹아리 다시 위에 있는 지금 뭐야? 꽃에, 그지? 꽃 맹아리가 요거는 내가 요렇게 한번 써볼까? 희망의 삭. 그지? 요런 것들은 그지? 옴작거려 왔다는 거야. 그럼 옴작거렸다라는 것은 동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땅이야. 그 땅 위에
눈이 이렇게 그지 덮였어. 그죠? 그럼 밑에 있는 자 땅은 오히려 덜 얼어요. 눈이 약간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이제 뭐 한다고? 자기 씨앗이, 그지? 발화해가지고, 그죠? 살이 트려고 막 이렇게 움작거리는, 그지? 그러니까 이 독립의 어떤, 내지는 극복의 어떤 움직임을 이렇게 좀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자, 눈속 깊이, 그지? 그 상황에도 결국 뭐야? 그래, 그 아침 새벽에, 그지? 애까지 뭐야? 움작거리고, 아침이 뭐 하겠어, 그러면? 그 사기, 그지? 땅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그죠? 뭐, 키울 거냐고, 그지? 생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자 플러스 제비 때 다시 동그라미 보물상징, 그지? 예, 그래서 툰드라 눈과 같은 그 혹독한 그지 계절 겨울 이미지와는 또 대비가 되는 봄. 그리고 요 까맣게 있잖아. 요거 좀 색채인데 우리가 흔히 까맣다면 어둠의 이미지로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만 제비떼가 까맣게 날아오는 거니까 제비떼가 뭐 많이 날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까맣게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 까맣게라는 자 색채어는 제비떼를 지금 뭐야? 약간 생생하게 그치?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지 부정적인 어둠의 이미지는 아닙니다. 알겠죠? 어쨌든 그것이 날아오기를 지금 뭐 한다고? 기다린다.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은 그 진짜 봐봐. 자, 아침이고 뭐 그죠? 그러면은 사기 또 트고 봄이 돼. 그럼 이제 그 사기 그지 자라서 꽃을 피울 수 있단 말이야. 전부 다 희망의 시간들, 희망의 시간들. 그지? 그래서 희망의 희망의 실현이 이루어지려던 시간들을, 그 순간들을 기다리라니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마침내. 자, 마침내라는 것도 마찬가지. 봐. 이것도 지금 부사어잖아. 자, 아까 위에 부사어는 전환의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 마침내 부사어는 이거 너희들 뭐 영어식으로 해석해도 그렇지. 결국엔 그치? 우리가 지금 뭐 예상했던 바와 같이 요런 의미란 말이야. 그래서 뒤에 봐봐.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란 거야. 꼭 지킬 수밖에 없는 약속이란 말이야. 그치? 즉 이때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란 뭐는 오고 아침은 오고 봄은 오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 마침내는 이 지금 아침이 오는 것과 봄이 오는 것이 그치? 뭐야? 100% 확실하다라는 걸 지금 의미를 더해주는 부사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육사시의 그시 특징 중 하나가 이런 당위적인, 필연적인 진술을 활용해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해되나? 그리고 이때 미래지향적인 그 태도도 그냥 단순한 기대가 아니고 되게 뭐하다고? 확신에 차는 센스란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결국에, 그치? 자, 이 아침 봄에, 그치? 결국 뭐야? 꽃이 핀다니. 자, 그리고 이어라는, 그치? 영탄적 어조의 반복. 됩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독립에 대한 확신이겠지. 마침내. 그 다음 마지막 사면입니다. 자, 한 바다 복판 용소술 치는 곳에서 요 사면은 자, 아까 이연이 어떻게 끝났어? 독립에 대한 확신으로 끝났잖아요. 그치? 그 사면은 독립이 실현된 상황을 약간 가정하는 진술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 바다 복판 용소술 친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용이 막 솟구치는 느낌이니까 역동적 이미지라고 합시다. 그리고 또 곳이니까 공간적 개념인데 자, 밑에 자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꽃성은 당연히 위에 지금 뭐야? 자, 한바닥판 용소좀 치는 곳, 자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 바로 꽃이 가득 찬 곳 아니겠어? 그지? 그러니까 이 꽃성은 결국 이제 뭐 우리가 광복을 그지 맞이한 그지? 광복을 이룬 조국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죠? 그러면은 한 바다국판 용소좀 친다라는 요거는 지금 우리 누가 그래 독립을 광복을 맞이한 민중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그치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치 와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치고 막 만세 부르가는 장면들. 요거 좀 용서 좀 친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역동적 이미지고 어쨌든 자, 그 꽃성에는 광고를 이룬 조국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라고 해서 그치? 자, 이 회상의 무리들이 자, 또 불렀으니까 돈호법, 청자, 말을 건네는 방식하고 나비처럼이니까 지규. 그래서 뭐야? 광복에 지금 어디에 취한? 기쁨에 취한. 그치? 광복에 즐거운 기쁨에 취한 우리 누구들? 민중들을 이렇게 회상의 무리들아 라고 좀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오늘. 오늘이란 요 시간표지. 오늘은 지금 현재잖아. 그치? 근데 현재는 아직 뭐를 이루지 못했어? 광복을 이루지 못한 순간이야. 그치? 시간이야. 그렇지만 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었다고? 이연 마지막에 뭐라고 해서? 반드시 광복은 이루어질 거라고 그치?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 오늘 여기 아직은 우리 광복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광복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렇게 기뻐할 너희들을 불러보며 그죠? 의지를 다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납득이 되나? 그래서 여기서 화자 아까 우리 그 사연에도 화자 나왔다. 자, 화자 여기서 그치? 자, 이 주국 너를 여기서 넌 당연히 위에 있는 회상의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불러 보노라라고 해서 그치? 써자. 오진 않았지만 독립에 대한 그치? 광복에 대한 의지, 다짐을 하는 식으로 그치? 자, 역시 또 노라도 영탄형. 자, 종결이기 때문에 영탄적인 어조. 자, 그래서 육사의 꽃 한번 읽어봤어. 그치? 자, 그 다음에 나 작품 또 관련된 보기를 아까 우리가 자 3번 문제에서 자, 반 정도 읽고 지금 남기고 왔거든요. 나 보기 한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얘도 암담한 현실 상황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미래에 대한 어떤 염원 보여주는데 세 번째 줄 보세요. 제 작품은 1980년대 꿈구 독재 꺽쇠 쳐주시고 암담한 현실이겠지? 자,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자, 이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 민중들이 자, 밑줄 연대를 통해서 이런 불의한 현실, 그치? 군부 독재를 이겨낼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희망적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작품. 그래서 지금 요 나 작품의 작가가 여러분 지금 이성부 시인 나오는데 여러분 이성부 시인 하면 들어봤을 작품 중에 하나가 벼라는 작품이 있을 거야.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며 산다. 그치? 그때 그 벼가 민중을 상징하거든. 그치? 그래서 이 이성부 시인 작품 보면은 이런 연대, 유대, 요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연대를 통해서도 무조건 다 이긴다는 건 아니야. 그 속에서 또 뭐가 있어? 희생과 헌신도 있어. 그치? 그런 연대를 통한 힘을 통해서, 그치? 희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래. 자유, 그치? 정의, 민주주의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어떤 민중의 저력을 얘기 많이 하는 작가라고. 그래서, 자, 제목이 지금, 누룩이라고 나올 겁니다. 누룩의 사전적 정의는 우리가 술을 빚을 때 사용하는 효소라고 해도 좋고 발효제 정도로 볼게. 그치? 그래서 전통술 우리 그 빚는다고 하잖아요. 그치? 만드는 것을 동동주나 막걸리 같은 거. 그 이제 누룩이라는 그치? 발효제를 넣어가지고 이제 만든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이 누룩이 근데 봐. 술을 빚을 때 쓰는 발효제라면은 얘 혼자서는 술을 만들 수가 없다고. 그치?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 물도 필요할 것이고 그치? 좋은 또 공기도 그치? 필요하단 말이야. 그치? 또는 바람이라고 하면 표현될 건데 이런 지금 다른 요소들과 함께 연대를 해야 뭐가 될 수 있다고? 맛있는 그치? 색 좋은 술이 된다. 맞아? 그래서 이 누룩이 이 작품에서는 민중이고, 그치? 물과 공기도 다른 민중들. 그치? 지식인도 좋겠고, 어쨌든, 여타 다른 민중들을 또 상징한다면은, 다른 그런 존재들과 연대를 통해서, 그죠? 진정한 또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치? 중요하다. 하지만, 자, 이 과정에서 누룩은요, 자, 너희들, 그럼 자,
너희들 막걸리 동동주 엄마 아빠 드신 거 본 적 있지, 그치? 막 알갱이가 저있긴 저있지만 어쨌든 누룩이라는 게 되게 큰 약간 그러니까 발효제라고 봤을 때 이게 지금 물하고 공기 만나면서 점점 뭐야 바스러지고 녹는단 말이야. 없어진단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자 발효가 되는 또는 술이 되는 이런 과정에서 그치? 이 누룩은 녹아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 뭐라고 한다고? 희생이 되기도 한다. 그치? 그래서 연대한다고 다 무조건 긍정적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야. 연대를 통해서 그치? 힘을 모아도 희생이 뒤따르기 마련이고. 어쨌든 이런 연대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뭐가 술이 그치? 진정한 가치 있는 맛있는 술이 그치? 또는 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연대의 어쨌든 민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은 또 포기를 안 하거든, 그지? 그래서 민중의 또 저력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자, 그럼 다시 몇 가지 포인트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치? 자, 누룩이, 그치? 자, 결국 자신은 뭐야? 바스라지면서 뭐 되었다고? 맛있는 술이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소멸과 생성의 어떤 구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 맞지? 이거는 우리가 또 넓게 보면, 이 자연, 이 우주에 뭐 섭리다, 이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다. 왜? 무조건 100% 영원 불면의 존재는 없거든. 그치? 그리고 사라졌다고 끝은 또 아니란 말입니다. 누룩은 사라졌으면 맛있는 술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소멸과 생성 구조라는 넓은 개념에서는 뭐 자연 같은 인생의 뭐 섭리, 이치가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되겠고, 자, 다음에 중요한 게 다시, 여기 제일 중요하겠지.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서 그치? 우리 인간 사회라든지 그치? 인간의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왜 중요하냐? 자, 누룩이라는 그치? 자연물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물과 공기가 연대해서 또 술이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뭐야?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문학에서는 항상 이런 패턴을 뭐야? 유축, 그치? 또는 확장적 인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맞지? 자, 그래서 누룩이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을 바스라지는 과정, 소리만. 우리 민중들이 그치? 다른 민중과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치? 누군가 희생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과 흡사들은. 그래서 유비 추론의 줄임말이잖아, 그치?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한 확장적 인식, 그치? 그다음에 자 당연히 누룩이 자 민중으로 표현이 되니까 표현법으로 이제 의인법. 그 다음에 이 작품에 역설법도 등장을 해요. 역설법 좀 이따 자 체크를 해볼 거고 텍스트 위에서. 그 다음에 또 요게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말을 건네는 방식이 그치? 자 채택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치? 자 어떤 특정 누군가를 염두에 두진 않았다고. 명시적 청자는 아니고 결국 이 지금 메시지를 누구에게 던지고 싶었던 거야? 아직은 연대하지 않고 있는, 함께하지 않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민중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치? 라고 보고, 자, 너는 이것의 뜻을 아느냐? 너는 이것을 아느냐? 라고 그치? 계속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요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 알겠지? 자, 그러면은, 나 작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내가 뭐 읽고 나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은, 요 작품 이성구 시인의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인 벼라는 작품, 기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야, 알겠지? 또는,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자, 일행 보자. 자, 누룩 한 덩이가, 자, 누룩 다시 한 번 더. 여기서는, 민중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작가 다른 작품인 이성구 시인의 벼라는 작품에서 이 벼도 민중을 상징하고 뭐 연대하고 희생하고 그치 열정 가진 그런 존재들로 설정이 되거든. 요거나 나중에 검색하면 내가 비슷한 패턴 알겠죠? 이것도 자연물의 속성으로부터 그치 유초 확장적 사고가 발현된 것 같아. 자 어쨌든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자 알겠느냐라고 그치 자 이런 느냐가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특정 여기서는 의문형이겠지. 종결 어미가
반복이 되는 거죠. 말을 건네는 방식. 그리고 그때 그 자 청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겉으로 드러나진 않는다고. 하지만 보기도 보고 왔듯이 그치? 불특정 다수의 아직은 연대하지 않은 민중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작품의 어떤 의의를 고려했을 때 이것은 불특정 다수 민중들에게 그치? 말을 건네는 방식이구나 라고 봐야 돼. 자, 너는 누룩이 뜨는 까닭을 아니? 자, 왜 뜨냐면 지 혼자서 지는 이제 누룩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자, 어쨌든 자, 그래서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 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요 구절도 사실 너희들 혹시 이성보 시인의 봄이란 작품 아나? 봄은 그치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온다 뭐 이런 구절 들어본 적 있을 건데 그때도 봄이 어디 한 군데 나자빠져 있다가 그치 어떤 바람이 잠깐 일깨워가지고 막 오고 막 그런 작품 그것도 이성보 시인의 작품이거든. 봄이라는 제목에. 그래서 비슷해요 패턴들이. 그래서 왜 내가 이제 수업할 때마다 작가의 어떤 경향을 좀 알면 좋으냐 하면은 모의고사 때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신에 뭐 다른 우리 그 같은 작가 다른 작품 나왔을 때도 그렇지 어느 정도는 경향을 바탕으로 그렇지 패턴화 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서 지금 요거는 자 이 지가 지금 누룩이란 말이야. 혼자 지금 자 무력함이란 힘이 지금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누룩이 지금 뭐 하기 전이야? 발효 내지는 술이 배기 전이라고. 그럼 우리는 자 다시 요거를 자 뭐 하기 전이야? 연대하기 전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느냐? 그치? 그러니까 연대하기 전에는 각자 캠프를 하자. 그치? 그러니까 뭐야? 힘이 없는. 그죠? 그러니까 각자 뭐 1밖에 힘이 없어. 그러니까 모이면 우리가 지금 여기 몇 명 있으니까 그렇지. 뭐 10이 되고 100이 될 수 있지만 혼자서는 그치 1밖에 안 됐다는 거에서 자 이게 이 연대 이전에 그치 무기력한 존재로서의 민중을 이렇게 자 발효되기 전에 누룩으로 표현해서 되니 요거 자 다음에 그런데 그러다가 알맞은 자 바람 덩글빼이 이 바람 뭐야 플러스 알파 이제 아까 내가 공기라고 표현했던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바람 그치 누룩을 또 일깨우는 또는 누룩과 함께 하는 존재겠죠. 즉, 얘도 다른 민중이나 또는 일깨운다라고 하면은 뭐야? 뭐 지식인, 그치? 또는 뭐 이제 이 민중들을 이끄는 뭐 리더, 지도자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알맞은 이 바람이란 존재 중요하지. 자, 만나서 살며시 더운 가슴 주체장이 누룩일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누룩이 이제 더운 가슴이란 자 우리가 이건 한번 너희가 좀 이제 우리 막걸리나 동동주 같은 거 사가지고 냉장고 안 넣어두고 실온에 보관하면은 가끔 거기서만 버글버글 끓는 소리 같은 건 날 거야. 그게 발효되는 거거든. 그래서 또는 그게 약간 우리가 말이 좋아서 발효 이게 섞는 거란 말이야. 어쨌든 간에 술이 약간 이제 기포가 막 올라오면서 그렇지 끓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그걸 이제 뭐 더운 가슴 내지는 이제 뭐야 연대를 함으로써 이제 이 저항의 어떤 열정을 가지게 된 상황.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발효라고 본다면은 이것은 이제 연대를 통해서 이 저항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갖게 된 또는 열정을 갖게 된 이렇게 읽어줘야지. 더운이라는 또 무슨 이미지입니까? 덥다 촉각? 그치? 자, 그래서 연대한 민중, 그치? 열정을 가진. 그래서 그 열정에, 그치? 자, 결과로 우리가 추구할 사랑이란 결국 뭐겠어? 그들이, 그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만나서, 그치?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뭐야? 새로운 역사를, 그치? 만들어낸다는 거. 또는 부당한 현실에 뭐 하는 거야? 저항한다는 거. 맞죠? 그것을 너는 알겠느냐, 알고 있느냐, 그치? 계속 반복.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발효 안 돼요.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맞지? 자, 그리고 2연. 오가는 발길들, 자, 여기 멈춰.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그래서 우는 이 울음도 보글보글 끓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울음이라는 무슨 감각? 청각. 그지? 울음은 청각, 눈물은 시각이야, 얘들아. 그래서, 자, 울음들. 여기서 울음이란, 자, 청각적 이미지일 것이고, 여기서는, 자, 밤새도록 우는 이 울음이란 결국 오가는 발길지 뭐라고 이거 복수 표현이잖아. 그치? 그럼 이제 여러 공기라든지, 그치? 이런 것들과, 그치? 함께 한다라는 이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자, 그래서, 연대를, 그치? 했는데, 다만, 이 연대를 했다고 내가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게, 무조건 다 그냥, 술이 다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치? 새로운 어떤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야. 그 속에서 지금 뭐도 또 느끼고 있다? 고통도 느낄, 그치? 있다. 그치? 자, 그리고 어쨌든 그걸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치? 그래서 현실적 고난으로 인한 어떤 이제 울은 눈물로 봐야 되겠지. 그치? 자, 연대를 해도, 아직은 뭐야? 고통스러운 현실이라. 요런 뜻이다. 그 다음에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아까 혼자서 찾던 그 길이, 그치? 결국 여럿이서 찾는 길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자, 그 여럿이서도 찾는 길, 연대의 또는 유대감의, 그치? 소속감의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혼자 이 어려운 길을 헤치는 것보다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게 더욱더 뭐야? 우리 흔히 뭐, 고통은 그치? 함께 나누면 반이 되고, 그치? 기쁨은 함께 하면 배가 된다라고 흔히 그렇게 표현하잖아. 그치? 자, 연대 필요성, 엄동설안에 아주 지금 혹독한 상황에 있는 칼별 물론 너희들 그냥 별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제 혹한을, 그치? 자, 느끼는 이 별을, 그치? 자, 이런 지금 연대 필요성을 알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자, 이건 쌤이랑 이제 약속이 좀 돼야 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화자가 있는 현실이, 또는 바라보는 어떤 제 현실이 부정이면, 내가 항상 어디에 떠 있는, 하늘에 떠 있는 별, 그치? 달, 뭐, 태양, 그치?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고? 초긍정. 그래서 이때 지금 혹한 속에 있는 요 별, 그치? 당연히 지금 뭐야? 그래, 이런 지금 이상적 세계를, 그치? 지향한 어떤 민중들, 그치? 그러니까 이게 연대를 통한 현실 극복의 힘이겠지, 그치? 그것은 여전히 뭐 살아있다. 그치? 또는 그것을 뭐야? 추구하는 민중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워도, 그치? 이 이상을, 그치? 추구하는 우리 민중들은 여전히 있다. 맞니? 그래서 항상 내가 다시 패턴, 화자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 화자가 속한 현실이 부정이면 별, 달, 해는 긍정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도 무방해. 100이면 진짜 98, 9은 다 그렇게 해석이 돼. 정말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그런 별이, 그치? 연대 필요성을 알고 있다라는, 힘들어도 그치? 이상을 추구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 긍정이 맞잖아. 납득이 되지? 그래서 무릎 밖에 현실의 고난이겠지. 고난 시련이 있어도 꽃 피는 가슴, 그치? 꽃이 핀다라는 게 뭐야?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연대. 그 가슴에 울림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치? 연대의 어떤 힘을,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치? 자, 아는, 연대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을 너희들은 아느냐? 그치? 자, 그 다음, 91페이지. 자, 그래서 속 깊이 사이는 기다림. 그러니까 속 깊이 사이는 기다림이라는 게 우리에서는 자, 고통을 인내하는 것, 그치? 인고라고 하잖아, 흔히. 참아내야 돼.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결국 뭐야? 부당한 현실에 결국 뭐야? 순응하고 지는 것일 뿐이거든.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 또 버텨내고 이겨내야 된다. 그치?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치? 봐봐. 삭고 사가 부서지는 일을 보았느냐 할 때, 이 삭고 사가 부서지는, 그치? 요게 바로 누룩이 점차 이제 뭐야? 분해되는 과정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점차 이제 뭐야? 발효가 무르익어 가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봐봐. 이런 지금 뭐가 또, 아까 고통 속에서, 그치? 내가 희생이 또 뒤따르기 마련이라. 맞지? 그 밑에 또, 지 아까 누룩이었다. 그치? 서거 문드러지. 그치? 여기다 희생이란 말이야. 희생.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또 인내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또 누가 뭐 희생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맞지? 자, 하지만 자, 이런 희생을 또 이제 통해서 자, 내가 또 이제 어떤 보다 좀 더 나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자, 남아있던 또 이제 자, 바로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야. 그럼 또 이제 뭐까지 만나요? 저건 또 물까지 만나. 그치? 요 물도 아까 우리 바람과 같은 거지 함께하는 우리 민중들. 그치? 발효를 위한 좋은 조건. 그래서 그 사실 뭐 술 담글 때 필요한 게 막 누룩도 줘야 되지만 물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지? 그래서 어쨌든 저것도 함께하는 우리 민족입니다. 연대의 대상. 자, 그래서 누가 희생하고 계속 연대를 이어나간다면 덩달아서 봐봐 함께 끓는 마음. 요 함께라는 워딩 자체가 두 글자 다시 표현한 뭐야? 유대 연대, 그지? 그래서 그것을 또 알겠느냐. 그치? 자, 그리고 요 구체. 아까 내가 표현법상으로, 자, 다시. 역설법 한번 나온다 했었거든요. 그치? 자, 역설법. 봐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가 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그럼 이 죽음이란 아까 위에 저를 계속 패턴 가져왔을 때 지금 뭐겠어? 그렇지, 희생. 맞아? 하지만 이런 희생들이 만약에 의미가 없다면은 그지 그 희생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희생이 정말로 좋은 수를 담글 수 있는 내지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미끄럼이라면 그리고 그 결과로 정말 좋은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사람들이 춤추고 기뻐하고 웃는 얼굴들을 취하지 않겠느냐. 맞지? 그래서 이것은 다시 뭐 소멸 그지 이후의 생성. 맞죠? 요거 역설적인 식 즉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그렇지 결국 뭘 만들어냈다고 새로운 사회 그죠? 또는 뭐 생명은 좀 그렇고 뭐 생성 그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낸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역설 죽음으로서 만든다라는 요 말은 그치? A와 나대의 관계이기 때문에 역설법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결국 이제 희생을 통해서 그치? 보다 나은 사회 그치?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진실. 맞죠? 다시 연대한다고 다 우리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고통이 뒤따르고 또는 그 고통이 심화된 희생이 뒤따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걸 통해 우리가 보다 나은 사회, 그치?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자 이런 역설법, 그치? 자 중요했어요, 그죠? 그래서 민중의 죽음이 새로운 어떤 희망, 세계를 가져다 주더라. 그리고 감탄사로 자 시작을 하네요. 마지막은 자 영탄법이고 자 감춰둔 누룩이 자 이제 뜬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누룩이 이제 냄새가 지금 자 퍼진다 발효 냄새인데 이 누룩의 냄새가 퍼진다라는 것은 이제 이 민중의 어떤 이 저항 의지 또는 이 연대를 통한 저항 의지가 점점 더 그 영역을 해가는 거야. 펼쳐나가는, 확장해 나가는, 넓혀 나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연대를 통한 현실의 극복 의지가, 그치? 확장되는, 넓어지는, 퍼져나가는 그런 양상을 또 확인을 하면서, 그치? 미래에 대한 어떤 염원, 기대. 그렇게 퍼져나가면 또 다른 또 연대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연대를 또 힘을 모을 것이고, 그치? 물론 고통도 희생도 따르겠지만은, 사회가 좀 더 빨리 또 나은 사회로 가지 않겠느냐는, 이런 기대가 있지.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작품까지 마무리했고, 아까 내가 앞타임에 우리 5강에 가작품 개관하고 끝을 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시작과 동시에 바로 가작품 분석 들어갈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그 95페이지에 자, 가작품과 관련된 보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가작품의 제목이 나비와 광장이라는 작품이야. 그래서 어쨌든 보기의 내용에 따르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허무에 매몰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한다. 즉 분명 인간적 한계 내지는 어떤 시대적 한계를 지닌 존재야. 하지만 우리 인간은 포기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한단 말이지. 그래서 자, 두 작품 모두 의인화된 자연물. 자, 나비와 광장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 나비가 되게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로, 그치? 그 자연물로 형상화가 되어 있어, 그치? 그런데 내가 이거는 모의고사 때도 얘기했지만은 항상 문학은 인간과 세계의 관계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나비는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인간이라는 빌드업 치고 시작했잖아, 그치? 그 결국 뭐야? 이 나비는 우리 지금 결국 이 세계, 이 무한한 우주에서, 그치? 자, 유한성을 가진 한 나약한 인간 존재를 가리킨다고?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인간 존재 지금 우리랑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때 가는 이 연약한 모습으로 형상화된 나비의 모습을 통해 자, 현대 문명 세모 쳐주시고, 그치? 자, 이 현대 문명에 거스를 수 없는 힘, 그치? 뭐 예를 들어가지고 물질보다는, 그치? 다시 정신보다는 물질을 추구한다거나, 맞죠? 요런 이야기들. 자, 또는 자, 이런 문명으로서, 그치? 사람들과 억압하고, 그치? 사람들을 이렇게 막 죽이고 하는 폭력성이라든지, 이제 뭐 잔혹함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에 희생당할 수밖에는 없어. 그치? 즉 이건 뭐야? 유한성. 맞지? 그런 거대한 문명을 우리 인간 존재들이 거스를 수는 없다고, 시대 흐름 자체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힘, 그치? 현대 문명에 거스를 수 없는 그 힘에 맞서서 순수성을 지키려는 의지적 태도. 그치? 그래서 이 나비가 지금 어디를 날아다니냐면 광장을 날아다녀요. 광장. 그 광장은 결국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뭐겠어? 세계란 말. 맞지? 결국 이제 나비, 인간, 광장, 세계, 그치? 그러니까 그 광장, 그 이 문명화된, 그치? 현대화된 이 세계 속에서 나약한 인간이 겪는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비극적인 인식을 보여주면서도 우리 인간이 또 세계를 보다 뭐야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의지 노력을 보여줘. 이런 패턴들이 딱 떴어요. 제목 보잖아. 그래서 어쨌든 자, 요 작품 간단하게만 소개를 좀 하고 끝을 낼게요. 자, 금방 봤듯이 일단 지금 자, 의인화된 이 나비를 활용을 해서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하지만 순수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즉 유한한 존재로서 설정이 되어 있지만은 또 뭘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 존재를 같이 표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작품 특히나 아무래도 그렇지 이게 보면은 또 이제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막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막 제트기 비행기가 뜨고 그 다음에 막 인광이 막 번쩍번쩍 하는 그 광들 있잖아. 우리가 총이나 대포 쏘면은 불이 번쩍할 때 있잖아. 그래서 그 인광이라고 하거든. 물리죠. 우리 그 물리학에서 이제 번쩍이는 힘들, 이제 그 빛들. 그런 것들이 막 번쩍번쩍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인간은 보다 뭐야? 나은 삶에 대한 지향도 보여준다라고.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 좀 위주가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런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해서 현대 문명의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히나 저 광장이 내가 문명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했다면은 인간이 지금 살아가게 되는 되게 삭막해진, 이제 폭력이 난무한 그런 또 현대 문명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텍스트 위에다 설명을 좀 해볼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내일은 쌤이 5강 끝을 내고 6강 강의 끝을 내겠지. 4개 작품. 그리고 7강의 첫 번째 작품 아니면은 속도가 조금 더 좋으면 7강도 난 내 욕심 다 끝내고 싶은데 내일 만약에 7강까지 다 끝내려면 6개를 해야 되거든. 조금 빡세. 자, 다만 여러분 한번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해? 본인이 먼저 풀고 모의고사식으로, 그치? 그 다음에 쌤이랑 수업 듣고 나서 수업 들은 이후에 내신적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채점 한번 해보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모의고사식에 가졌던 생각하고 내신적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 하고 요거 동시에 한번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알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